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K-팝 그중에서도 BTOB라는 보이그룹을 좋아하는 리사라고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저희 할머니 로라와 한 한국 소년과의 깊은 인연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가 좋아하는 한국이 할머니와 크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걸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왈칵 제작팀에 알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아무쪼록 잘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리사님의 할머니가 왜 한국과 깊은 관련이 있는지, 무슨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너무나 궁금하네요. 이제 리사님과 로라님의 사연 본격적으로 함께 알아보시죠. 저희 할머니는 호주 시드니의 한 병원에서 오랫동안 간호사로 일하셨고 수간호사로서 정년 퇴임하셨어요. 결혼도 그냥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저희 할아버지와 하셔서 대단히 평범하다고 할 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할머니의 건강도 함께 나빠지셨죠. 관절염도 더욱 심해지고 있었고 가끔은 정신도 자주 깜빡깜빡하셔서 가족들의 걱정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저희 가족에게 남길 말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할머니가 요양하고 있는 곳으로 가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러 갔죠. 할머니는 태연한 표정으로 저희 가족을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뜬금없이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너무 늦기 전에 말이야. 갑자기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꺼내시는 겁니다. 사실 저는 한국이란 나라에 관심이 많아서 더 놀랐죠. 부모님은 해외여행이라면 태평양에 휴양지도 많은데 왜 하필 한국으로 가야 되겠냐고 되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저희 가족에게 오랫동안 숨겨오셨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할머니는 시드니에 있는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시기 전에 호주군에서 간호사관으로 복무하셨습니다. 복무하게 된 이유는 일본군이 1942년에 할머니가 살던 도시인 다윈을 공습했기 때문이라 하셨죠. 당시 일본은 수많은 나라를 침략하고 있었고 호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5,000명 정도가 살던 작은 마을이었던 다윈은 호주 북부에 위치해 있었고 군사적 요충지였어요. 1942년 때만 해도 미군과 영국군은 호주를 방어할 여력이 없었대요. 순전히 호주 사람들이 도시를 지켜야 했죠. 심지어 일본군은 민간인이 살던 곳을 가리지 않고 폭격해 5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할머니의 이모와 조카도 희생되셨대요. 할머니는 이런 일본군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고 그래서 호주군이 여자 간호사관을 모집할 때 바로 지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군과 호주군이 일본을 몰아내는데 일조를 하셨죠. 하지만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도 할머니는 좀 더 복무를 하셨어요. 바로 한국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6.25 전쟁에 호주군 소속인 할머니도 참전을 하셨습니다. 유엔군 자격으로 할머니는 수많은 부상 군인들을 치료했고 거기에서 한 한국인 학도병을 치료하셨다고 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죠. 어떻게 막 17이 된 학생이 최전선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지. 그래도 그렇게 신기한 일은 아니었어요. 나라를 위해 나이를 속이고 입대하는 청년들의 경우가 한국뿐만 아니라 호주나 미국도 마찬가지였으니까 말입니다. 이 학도병은 파편에 쓸린 오른팔을 소독받으면서 놀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저놈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땅을 다 뒤집어 놓고 세상을 어지럽히는데 저라도 나서서 지켜야죠. 할머니는 그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 예전 할머니도 호주를 침공한 일본 때문에 간호사관이 되셨기에 그리고 자기보다 훨씬 어린 학생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이 기특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학생이 야전병원에 있는 동안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초콜릿도 나누어주고 신경을 더 쓰게 되었대요. 학도병도 할머니의 배려를 받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는지 할머니에게 약속 하나를 들어주겠다고 했죠. 전쟁이 끝나면은 제가 사는 곳에 초대해서 좋은 경관을 보여주고 식사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생명의 은인에게 뭐든 못해드리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는 다윈시에 자기 주소를 남기고 나중에 우편을 주면 꼭 한국에 가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렇게 학도병의 약속은 혹독한 야전병원 생활에 큰 위안이 되셨다고 해요. 한편 학도병은 치료를 받고 다시 전선에 나갔고 그 후 다시는 학도병을 보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도 복무기간이 다 되어 한국에서 호주로 귀국하셨습니다. 이후에도 할머니는 학도병의 약속을 잊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몇십 년이 지나도 학도병으로부터 온 우편은 다윈시의 할머니 댁에 오지 않았죠.
결국 할머니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최전선에 나간 만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지 않았을까? 당시 소년과 만난 것은 1951년이고 전쟁이 끝난 것은 1953년이었기에 계속된 전투에서 살아남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하는 건 당연합니다. 때문에 할머니는 그 약속을 잠시 마음속에 묻어두고 다윈에서 시드니로 이사를 간 뒤에 간호사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살아오셨어요. 이제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할 만큼 살아왔으니 소년과의 약속을 자신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한국에 가기로 결심하신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은 저를 할머니를 한국에서 케어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었기도 했고 부모님이 맞벌이를 해야 해서 바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한국에 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저는 당시에 K-팝으로 스스로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과거 전쟁을 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기억하는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곳이고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은 문화적으로 매우 발달된 나라여서 한국이 전쟁의 상처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한국에서 직접 알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할머니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엄청나게 놀라셨어요. 1950년대 인천에는 공항이 없었고 대신 미군이 쓰던 김포공항에서 한국 땅을 처음 밟으셨다고 합니다. 일단 인천공항의 존재 자체도 굉장히 놀라셨지만 인천공항의 크기와 화려함에 아주 압도되셨어요. 그래서 입국 절차를 밟은 후 인천공항 구경에만 1시간을 쓰셨어요.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서울로 가는 도중에도 활짝 웃으며 창을 통해 한국의 도로를 바라보셨죠. 옛날에는 도로가 잘 닦여있지 않아 흙길이 많았는데 모든 곳이 도로로 연결되어 있으니 놀라셨을 겁니다. 호주도 꽤 큰 도시인데도 흙길이나 돌자갈로 가득한 도로가 꽤 많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정말 교통이 편리하고 철저하게 되어 있어서 저도 놀랐습니다. 저는 서울 여행을 좀 하고 싶었는데 할머니는 얼른 통일 전망대로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이 여행의 목적은 제가 즐거우려고 가는 게 아니라 할머니와 한국인 학도병의 약속을 이루려고 가는 거니까. 정말 서울 여행을 너무 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파주로 향했습니다. 한국인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 북한 땅을 바라보는 망원경을 볼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망원경까지 데려다 드렸죠. 그리고 할머니는 한동안 북한 땅을 바라보셨습니다. 북한 땅을 바라보고 한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한국에 도착하고 이것저것 얘기하려고 입을 쉬지 않으셨는데 갑자기 말을 안 하시니까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무슨 일 있냐고 여쭤보니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내가 의가사 전역을 시켜줬다면 소녀는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 자기가 전선에 내보내지 않았다면 이렇게 북한 땅을 바라보며 슬프지 않았을 거라 하시더니 할머니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안타까웠어요. 한국에서 호주로 돌아온 뒤 할머니는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표정으로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가 편한 마음으로 돌아가셔서 참 다행이에요. 리사님과 로라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로라님과 한국인 학도병께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들께서 지키신 한국이 발전한 모습도 할머니께 보여드린 손녀 리사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